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필요 이상으로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냉방이 된 실내와 무더운 실외의 온도 차이가 심하면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냉방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나타나는 냉방병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의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날씨에 냉방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냉방병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냉방병은 일단 어떤 증상을 보이고 또 왜 냉방병에 걸리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냉방병은 초기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나른함 혹은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오랫동안 밀폐된 차가운 곳에 머물게 되면 쇠약이나 발열, 인후통 등 또는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방병에 걸리는 이유는 더운 환경에 서서히 익숙해졌던 몸이 차가운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계의 피로 증상으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며 건조한 공기에 오랫동안 우리 몸이 노출되면 코나 인후의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이 쉬워지게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새로 지은 건물에서는 가구라든지 카펫 또는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해 물질이나 먼지 등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밀폐 건물 증후군의 하나로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냉방병에 일단 걸렸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냉방병에 일단 걸렸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차가운 실내 기온을 올리는 것이 좋고 또한 동시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냉방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냉방병은 호전이 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발열이라든지 두통, 오한같이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각 증상에 맞는 대증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을 위해서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하던데요. 또 어떤 질환을 주의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먼지나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밀폐 건물 증후군도 주의해야 되지만 만약에 오랫동안 에어컨이라든지 냉방기구가 방치된 상태에서 갑자기 틀 경우에 있어서는 냉각수라든지 필터 등에 레지오넬라 같은 유해 세균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 설사나 복통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질환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 무더위에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는 노릇인데 여름철에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5도에서 6도 정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략 한 26도에서 28도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5도에서 28도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먼저 건물 안에 오랫동안 머무를 경우에 우리 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주고 냉방기를 가동 전에 냉방기의 청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냉각기 점검이라든지 필터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러한 냉방병이 몸에 허약했을 경우에 더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몸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 창문을 정기적으로 개방을 해서 공기가 밀폐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냉방병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